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요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염성 질환 예방, 감염이 됐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색깔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아프죠? 통증, 열감, 발적, 부종, 삼출액이 증가하는 게 감염의 증상이에요. 통증, 열감, 발적, 빨개진다는 거예요. 부종, 붓죠. 삼출액, 농이 나옵니다. 호흡기계 감염 시 감기 걸렸어, 독감 걸렸어, 코로나 걸렸어, 다 호흡기계 감염이죠. 목이 아픕니다.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 곤란의 증상이 있어요. 요로 감염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간지럽죠. 냄새가 심하고요. 소변 색깔이 이상합니다. 요로 감염 시 소변색의 변화, 악취, 소향감이 있다는 거. 요로 감염 시에는 기저귀를요, 좀 더 자주 신경 써서 교환해야 돼요. 이것을 국가고시에서는 요로 감염 시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염 환자가 탈수했어. 소변이 안 나오겠죠?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몸에 염증이 있으면 무기력해져요. 염증 환자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문제 나오죠?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 심신, 갑부,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이 있었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었는데 요게 시험에 뭐 한 두세 번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한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대상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한 5번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염증이 있는 환자는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폐렴, 방광염, 요도염, 요로감염, 염증이 있으면요, 왜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몸에 있는 그런 염증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어요? 염증성 질환 환자가 왜 물을 먹어야 되느냐? 몸 안에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손씻기는요, 가장 쉽고 돈도 안 들죠.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 손 씻기와 양치하기가 되겠습니다.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셔요. 그리고 고체 비누로 씻을까요? 액체 비누로 씻을까요? 여러분, 고체 비누 이 사람 저 사람 쓰면은 좀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가 있어서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이렇게 한 번씩 쭉쭉 나오잖아요. 액체 비누는.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손 어떻게 닦죠? 손바닥을 비벼요. 그리고 손등으로 가서 서로 비벼줍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깍지 끼죠? 엄지손가락도 돌리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고 헹굴 때요, 이 손목까지도 헹궈줍니다.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이런 표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손에 물기 제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막 털죠? 공중화장실에서 막 그 손 털면은 그 물 맞으면 기분 안 좋아요. 마른 수건 가방에 들고 다니신다면은 마른 수건으로 닦고 또는 휴지로 닦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젖어 있다는 거는요, 항상 세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껏 깨끗하게 손 씻고 젖은 수건으로 닦지 않아요. 손이 건조하면은요, 로션 바르면 되겠죠? 보습 제품을 발라준다. 기침이 났어. 우리 허공에 기침하나요? 이 손으로 가리잖아요. 뭐 초등학생들은 겨드랑이로 이렇게 가리고 해라 교육 받는데 성인들은 거의 손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기침했어. 내가 손으로 가렸으니까 손에 세균 묻었겠죠?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닦으래요. 분비물 처리 방법. 분비물, 가래, 대소변이 있겠습니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이게 요양보호사가 옮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요양보호사가 분비물을 만진 손으로 대상자를 음식을 해주면 또 감염이 되겠죠?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따로 배출한다. 오염된 세탁물은요, 따로 배출한다. 또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요, 따로 세탁한다. 별도로 세탁한다. 이렇게 세트로 가셔야 돼요. 뭔가 오염됐어. 배설물이 있어. 따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중요한 거 찬물에 헹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혈액이나 체액은요, 약간 단백질 성분이에요.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은요,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요, 이게 뜨거운 물 부으면요, 살짝 굳어요. 느낌 비슷하거든요. 혈액이나 체액은요, 찬물에 그 핏기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뜨신 물 또는 더운 물로 이렇게 헹궈가지고 비누칠하면 됩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에 소독한다. 이 찬물 먼저다 이거는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단골로 나옵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코피가 났어, 생리해서 피가 막 이불에 묻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기 뜨거운 물로 넣으면 안 돼요. 바로 그 부분을요, 찬물에 포카포카 씻어서 핏기를 제거한 후에 전체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 매일 씻어야겠죠. 청결을 위해서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을 한다. 자주 칫솔질을 한다. 가운 신발은 좀 깨끗하게 유지한다. 요양보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거죠. 사용한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한 번 쓰면은 어느 정도 다 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회용은 한 번만 써라. 그래서 일회용이에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세요. 흡입 물품 관리, 카테터입니다. 뭔가 코와 입에 가래나 분비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카테터는 보통 일회용이 많은데요. 재활용해서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를 잘 씻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관이 좁아가지고 그 가래 묻은 게 막 깨끗하게 닦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에 담가서 불려가지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흡입 물품 관리, 이 카테터는 어떤 역할이냐?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거. 보통 사지마비 대상자나 누워있는 대상자들이 이 배액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요. 기침 반사가 감소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뭔가 분비물을 뱉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흡입 물품, 이 흡인기로 잡아 뽑습니다.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용도예요. 이거를 또 제거를 하면은 이게 흡인 통에다가 담잖아요. 흡인 병은요,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닦아라. 하지만 우리 수시로 닦아라 했던 거 뭐 있죠? 이동변기, 간이변기에 그 변기통은 좀 수시로 제거를 해라 그랬습니다. 재사용할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또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다 똑같은 말이죠? 물에 담가 놓던지 씻을 때는 비벼서,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이겁니다. 이거 세척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소독할까요? 삶아요. 끓는 물에 15분 이상 삶고요. 햇볕에 말릴까요? 그늘에 말립니다. 고무기 때문에 삶는 것까지는 괜찮대요. 하지만 쟁반에 널어가지고 그늘에 말리래요. 햇볕에 말리면은 이 색깔이 변색되거나 갈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감염성 질환 예방 썸머리 해드릴게요. 일단 통증, 열감, 발적, 부종, 삼출액이 증가한다면 감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감염의 증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손 씻기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액체 비누가 좋다.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닦아라. 손을 닦았다면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닦아라. 분비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장갑을 사용해라.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나서 더운 물로 비누로 닦는다. 요양보호사는 청결을 위해서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한다.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흡인 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닦는다.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물에 담가둔다. 15분 이상 끓인다. 그늘에서 말린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